안녕하세요. LA 뷰티쇼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입니다. 밤새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처음 확인해 보시는 분들은 뭐 아무 일도 없었네, 제자리네,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금리 발표, 함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 5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예상치가 3.4였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낮네, 꺾이고 있네, 그러면 금리 인하 빨리 할까 하는 기대감에 팍 코인이 떡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살짝 눈치를 보겠죠. 잠시 후에 진짜 발표되니까 금리, 혹시 이게 반영되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말을 날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제롬 파월의 발표, 연준은 금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동결입니다. 올해 한 번의 인하만 나타냅니다.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하는 걸로 이런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SEP라고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는 3월 달에 금리 인하 한 3번 정도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이라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가 김칫국을 마셨나 하면서 시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입니다. Economic Projections. 올 말까지 연준의 기준금리는 5.1%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25에서 5.5%가 미국의 기준금리, 0.25% 단위로 올리고 내리고를 하는데, 5.1이면 한 단계 아래, 한 번 인하, 이렇게 예상이 된다. 전도표를 확인해 보면 4.75에서 5%가 이 정도, 5%에서 5.25가 이 정도, 5.25에서 5.5가 이 정도, 이걸 평균 내보면 5.1%입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이렇게 찍었으니까 올 말에는 이 정도 금리가 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3월 달에 같은 전망을 내놨을 때는 올 말까지 기준금리가 4.6%였습니다. 올 말까지 기준금리가 4.6% 되겠다라고 3월 달에 예측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5.1%, 4.6에서 4.7, 4.8도 아니고 5.1은 너무 과하죠? 이게 무슨 예측이야? 이런 예측은 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대충 찍어놓고 다음 달에는 아닌 것 같은데 확 바꾸고, 마치 제가 비트코인 연말까지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5천? 이랬다가 다음 달에는 분위기 좋은데 1억 8천, 갑자기 폭락하면 1억 2천, 이렇게 매달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느끼기에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못 박아놓은 것처럼 딱 정확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인플레이션 수치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꿔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연준의 인사들이 심지가 없는 걸 알고 시장은 그걸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4.75에서 5%가 가장 높습니다. 두 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5%에서 5.25, 한 번 인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은행들 다 주저앉게 생겼고 미국 국민들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 만약에 타이밍을 조금만 늦게 잡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맞춰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입니다. 블랙록 1,500만 달러, 피델리티 5천만 달러, 다른 친구들도 마이너스는 없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제로. 그래서 오늘은 1억 달러 순자산 유입, 이틀 쉬고 정상 궤도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채굴 시장에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채굴 회사인 마라톤 디지털에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팔아먹었다, 이런 소식에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운영을 하려면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금을 미리 확보해서 팔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라이엇 블록체인. 라이엇 블록체인은 비트팜이라는 채굴 회사의 13%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렇게 채굴 회사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채굴기를 더 사서 확장하는 회사들도 있고, 잘 나가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서 덩치를 불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채굴 회사들을 불러다 저녁을 함께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트럼프. 트럼프가 며칠 전에 라이엇 블록체인, 클린스파크
여기에 대표들과 모여서 심오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하라. 비트코인 채굴은 CBDC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바이든의 증오는 중국, 러시아 및 과격한 공산주의자 좌파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지배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바이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비트코인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최선의 선택이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다른 모든 정치적인 이슈 다 빼고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보자면 트럼프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자, 트럼프가 미국 채굴자들과 만나고 채굴 산업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후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 10% 주식이 상승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트럼프의 경쟁자 바이든이 초조함을 느낍니다.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 코인베이스 커머스를 통해 암호화폐 기부를 수락하기 위한 바이든 캠페인, 나도 코인으로 후원금 좀 받아볼까?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약간 때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떠나려는 민주당 코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워싱턴 DC에서 12명 이상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을 만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암호화폐 사용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FIT21, 21세기 금융혁신법,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죠. 상원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양당의 추진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유권자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뭉쳐서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계신 코인 투자자들도 하나로 뭉쳐야겠는데요.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한 링크는 영상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I 코인 3총사의 합병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싱귤러리티넷, 패치 AI, 옥션 프로토콜, 이 세 코인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6월 13일에 예정되었던 합병이 7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세 회사가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조율할 게 많은 걸로 여겨집니다. ASI 토큰 기다리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브라질의 소식을 전해봅니다. 브라질의 최대 은행 이타우 우니방코, 이 은행은 모든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자, 이 은행은 라틴 아메리카에 6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6천만 명이 모두 코인을 사지는 않겠지만 판이 짜여져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 횟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 있나? 자, 2015년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고 입력을 해서 비트코인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나라들도 쫓아옵니다. 인디아, 독일, 그리고 UK,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2019년에 브라질이 치고 올라옵니다. 독일이 다시 2위로 올라서고, 터키는 비트코인이 꼭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나 많이 검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위로 올라섰다 내려왔는 터키에게 꼭 비트코인이 필요한데, 브라질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죠. 아까 나눴던 그런 뉴스에서처럼 브라질이 1위로 올라서고 있는 브라질, 2023년에 1위로 브라질이 올라섰다가 내려앉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다시 브라질이 선두로 올라서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검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특정 나라가 컨트롤할 수 없는 글로벌 자산이죠. 연준의 제롬 파월 같은 인물이 발행량을 정한다든지 뭔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금융의 탈중앙화가 강조되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자산인 비트코인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블랙록의 레리 핑크의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